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붐비는 백화점 안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출구를 찾으려고 헤매죠.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녹색 바탕에 흰색으로 그려진 그 익숙한 뛰는 사람 그림, 비상구를 가리키는 그 픽토그램이에요. 이 그림은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에 아무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그림을 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구원의 빗줄기 같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단순한 그림 하나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 픽토그램이 전 세계 표준으로 사용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 그림은 대체 누가 만든 걸까? 그리고 어떻게 이 그림이 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었던 걸까? 오늘은 50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한 비극적인 사건과 그 사건의 상처 위에서 희망을 그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72년 5월 13일 토요일, 일본 오사카의 센니치 백화점은 당시 오사카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수많은 가족이 쇼핑과 식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기공사 중 스파크로 인해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던 거였는데요. 처음엔 작은 불씨였지만 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가연성 내장재 때문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정전되면서 모든 불이 꺼졌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재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18명이 목숨을 잃었고 78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화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 대부분이 비상구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길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그 누구도 그 길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비상구 표시는 히조구지라는 한자로만 표기되어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이 검은 글자들은 거의 보일 수가 없죠. 더 큰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한자를 읽을 수 없는 그들에게 이 표시는 그냥 의미 없는 기호에 불과했거든요. 사고조사위원회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글자에 의존하는 비상구 표시는 한계가 있다.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누구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각적 표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픽토그램 개발의 시작점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1972년 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발표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어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 누구나 비상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전국에서 수천 명의 디자이너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물론이고 일러스트레이터, 심지어는 일반인들까지 참여했죠. 여기에 제출된 작품만 해도 3,300점이 넘었다고 해요. 그중에 오타 유키오라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당시 40세 중견 디자이너였죠. 이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고민할 때 이 오타 유키오는 남들과 다른 접근을 했어요. 그는 직접 센니치 백화점 화재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폐허가 된 건물을 둘러보고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이 생존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빨리 거기로 가고 싶었어요. 오타 유키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단순히 여기가 출구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로 뛰어가라를 보여줘야 하는구나. 오타 유키오가 처음 그린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직사각형 문틀 안쪽에서 한 사람이 오른발을 앞으로 크게 내디디며 뛰어가는 모습. 머리, 몸통, 팔, 다리, 이 모든 것이 가장 단순한 선으로 표현됐죠. 색깔도 없이 그냥 검은색 실루엣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타는 이걸 실전 테스트를 해야 했는데요. 그는 연구팀을 모아 연기와 조명을 재현한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방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그림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말해보세요 라고 물었죠. 초기 테스트에서 일부 사람들은 방향이 헷갈려요 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오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워 그림 속 인물의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하고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오른발잡이가 더 많기 때문에 오른발을 앞으로 내미는 동작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고, 팔의 각도도 너무 높이 들면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낮으면 걷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달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각도를 찾기 위해 유키오는 수백 번의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색깔도 고민했습니다. 빨강은 경고의 색이었지만 불길 속에서 빨강은 이미 주변을 가득 채운 색이었죠. 그래서 그는 초록색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희망, 안전,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갈 길을 뜻하는 색이었습니다. 이렇게 5살 아이도 90살 할머니도 일본어를 한 글자도 모르는 외국인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탄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그림을 일본만의 것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재나 재해는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든 같은 표시를 써야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 이 디자인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각 나라마다 비성구 표시가 제각각이었어요. 미국은 빨간색 바탕에 엑시트라고 썼고 프랑스는 소띠라고 썼죠. 심지어 같은 영어권 국가인 영국과 호주도 서로 다른 디자인을 쓰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제출한 픽토그램, 아주 혁신적이었습니다.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1977년 마침내 ISO 3864 표준이 제정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같은 비상구 표시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표준이 제정된 이후 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우리만의 전통을 버릴 수 없다 라고 반발했던 나라들도 하나 둘씩 이 표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효과가 대단했기 때문인데요. 화재 시 대피 시간이 평균 30% 단축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 작은 픽토그램을 따라 계단을 내려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익숙한 초록색 표시를 따라 높은 곳으로 대피했었죠. 2019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2020년 베이루트 폭발 사고, 2021년 튀르키예 지진. 전 세계 어디서 재해가 일어나든 오타 유키오의 작은 그림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벽 어딘가에 초록빛 그림 하나가 보일 겁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해 늘 대기하고 있는 가장 따뜻한 디자인으로 보이실 겁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연설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작고 진실한 마음들이지 않을까요?